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아주 흥미로운 주제, 바로 13일의 금요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게 서양 문화권에서는 꽤 유명한 미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이름의 아주 상징적인 공포 영화 시리즈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재료가 딱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날짜 자체에 얽힌 이야기, 유래나 문화적 배경 같은 걸 다루고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 유명한 공포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분석인데 이게 좀 독특하게 살인마 제이슨 브이스 시점에서 쓴 평론이더라고요. 아, 제이슨 시점이요? 네,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 미신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대중문화, 특히 공포 영화의 아이콘으로 딱 자리 잡게 됐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미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하필 13이라는 숫자랑 금요일이라는 요일, 이 조합이 뭔가 불길하면 상징이 됐을까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기독교 관련 설명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날이 금요일이었다, 이런 거랑. 그리고 그 최후의 만찬 참석자가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었다는 거. 그렇죠. 12사도에 예수님까지 딱 13명. 배신자 유다의 이름 철자가 13개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자료를 보면 기독교 이전에도 13을 좀 안 좋게 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고대 켈트족은 13을 죽음의 숫자로 봤다거나 또 북유럽 신화에서도 신들 12명이 잔치를 하는데 불청객 로키가 13번째로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아하, 로키. 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기독교 교리 자체가 13일의 금요일은 불길하다 이렇게 딱 명시한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어디까지나 그냥 서구 문화권에 퍼진 미신에 가깝다는 거죠. 자료에 나온 이탈리아 사례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거긴 완전 반대던데요. 네. 13을 행운의 숫자로 보고 오히려 17일을 불길하게 본다고 하니 이게 참 문화마다 다른 거죠. 그렇군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 불안감이 결국 동명의 공포영화 시리즈 13일의 금요일 탄생에 영향을 줬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죠. 자료에 2009년 리메이크작 줄거리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리즈 전체를 제이슨 시점에서 분석한 평론도 있었잖아요. 네. 내용을 요약하면 크리스탈 호수 캠프장에서 익사한 줄 알았던 아들 제이슨, 그리고 아들의 복수를 하던 어머니 파멜라, 결국 그 어머니마저 죽는 걸 목격하고 복수를 이어가는 제이슨, 이런 이야기였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평론 자료에서는 제이슨의 행동 동기가 그냥 마구잡이 살인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그 깊은 슬픔, 분노, 복수심,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해요. 아,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 나름의 서사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를 그냥 살인기계가 아니라 비극적인 배경을 가진 존재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 시리즈 초반을 이끄는 어떤 핵심 동력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제이슨 캐릭터가 엄청 변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하키 마스크, 이거 3편에서 처음 썼다고 나왔죠? 네, 3편부터죠? 그거 말고도 나중에는 막 초자연적인 힘으로 부활하기도 하고, 네, 번개 맞고 살아나고. 심지어 미래 우주 가서 사이보그가 되기도 하고요. 제이슨 X. 평론은 이런 변화들을 초기 동기랑 어떻게 연결짓나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찾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평론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에 대한 개인적인 트라우마, 복수가 중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제이슨이 점점 초인적인 존재가 되고 배경도 크리스타로스를 넘어서 맨해튼이나 우주로 가고 8편 맨해튼, 10편 우주.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캐릭터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존재, 뭐랄까 거의 추상적이고 막을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의 상징으로 변해간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공포 그 자체요. 네, 프레디 크루거랑 싸우거나 프레디 vs 제이슨, 심지어 5편처럼 모방범이 등장하는 건 제이슨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현상이나 신화처럼 되어가는 걸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개인적인 비극에서 시작해서 멈출 수 없는 공포의 아이콘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평론은 이 시리즈가 단순히 자극적인 슬래셔 영화가 아니라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그 불길함, 그걸 가져와서 억울한 죽음, 복수, 트라우마가 어떻게 괴물을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아,
초기 제이슨의 실품이라 분노는 관객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여지가 있지만 점차 인간적인 동기를 넘어서서 마치 그 날짜가 가진 불운처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덕분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미신이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았고 또 스크린 속 불멸의 공포 캐릭터로 어떻게 재탄생했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여기서 자료들을 보면서 떠오른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왜 우리는 특정 날짜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불안감 혹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시작해서 초인적인 복수자로 변해가는 그런 인문의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끌리는 걸까요? 정말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이 시대가 변해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떤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상실의 슬픔 아니면 억눌린 분노 같은 아주 원초적인 감정들을 건드리기 때문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초적인 감정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